안녕하세요, 여러분. 노후이지혜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. 혹시 이런 현실을 아시나요? 한국 60대 이상 가구 중 76%가 노후 준비가 전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.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65%가 현재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겉으로 보면 전혀 가난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.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적금도 있는데 말이죠. 제가 노후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은 20억 아파트 소유자인데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어요. 또 다른 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지금 편의점,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? 오늘 노후를 준비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실수들을 계속하시면 70대, 80대에 정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오늘부터라도 이 실수들을 피하시면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첫 번째 함정은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투자예요. 내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? 라고 하실 텐데요. 문제는 본인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지원이라는 거예요. 최근 제가 상담한 67세 박정수님 사례를 보시죠. 월 연금 220만 원 받으시는데 아들 신혼집 마련에 8천만 원을 지원하셨어요. 그리고 매달 손주 학원비로 60만 원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. 그 결과 본인 생활비는 160만 원으로 줄였어요. 건강검진도 미루고 치과 치료도 포기하시면서 말이죠. 더 심각한 케이스도 있어요. 71세 김영희님은 딸 둘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으셨어요. 자식들이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서 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? 월 대출이자만 250만 원인데 수입은 180만 원 뿐이에요. 부족한 70만 원은 카드로 충당하고 계시죠. 결국 본인이 더 큰 빚의 늪에 빠진 거예요.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43%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본인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해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계산해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. 자녀 결혼 지원금은 평균 7천만 원이고 주택자금 지원은 평균 1억 5천만 원입니다. 손주 교육비는 평균 6천만 원 정도이고 각종 생활비, 용돈 지원은 평균 3천만 원입니다. 총 3억 1천만 원이에요. 이 돈을 연 5%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했다면 10년 후에는 5억 원 이상이 됐을 거예요.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과도한 자녀 지원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.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.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지원이 줄어들자 서운해하는 눈치예요. 그럴 때마다 정말 억울하죠.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.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경제관념을 망칠 수 있거든요. 두 번째 함정은 퇴직 후에도 과도한 차량비를 유지하는 거예요. 임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소형차는 못하지.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
좋은 차 타야지. 이런 체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요. 64세 이승호님은 퇴직 후에도 6,500만 원 수입차를 그대로 타고 계세요. 월 연금은 200만 원인데 차량 할부금, 보험료, 유지비만 월 95만 원이에요. 생활비의 거의 절반이 차량비로 나가는 거죠. 30년간 타던 차급을 갑자기 낮출 순 없잖아요. 라고 하시지만 현실은 가혹해요. 매달 105만 원으로 식비, 의료비, 공과금을 다 해결해야 하거든요.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. 69세 최민경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차 한번 타보자며 8,500만 원 차를 6년 할부로 구입하셨어요. 월 할부금이 170만 원인데 연금은 230만 원이에요. 차량비만으로 수입의 74%를 쓰는 거죠. 차량비는 단순히 할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. 7천만 원 차량 기준으로 실제 연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 보험료는 연 250만 원, 기름값, 정비 비용 등 유지비가 연 350만 원, 각종 세금이 연 200만 원, 총 연간 800만 원, 월 67만 원이 들어가요.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에요. 독일은 은퇴 후 차량 등급을 낮추는 게 일반적이고, 미국은 연봉 대비 차량 가격 비율을 20% 이하로 권장해요. 60대부터는 월 소득의 15% 이하로 차량비를 제한하셔야 해요. 월 200만 원 수입이라면 차량비는 3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.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. 66세 정현민님은 9천만 원 수입차를 팔고 3천만 원 국산차로 바꾸셨어요.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월 차량비가 14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자 생활이 정말 여유로워졌어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은 소득에 맞지 않는 주거비 고집이에요. 평생 모은 이 집을 어떻게 포기해?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.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해요. 소득은 줄어드는데 주거비는 그대로면 결국 생활이 파탄 날 수밖에 없거든요. 68세 강미숙님의 실제 사례를 보시죠. 강남구 18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. 월 소득은 연금 190만 원과 이자 소득 80만 원, 총 270만 원이에요. 겉으로 보면 완전 부자 같죠.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. 관리비, 각종 세금, 보험료로 월 120만 원이 나가요. 실제 생활비는 1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. 급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? 신용카드를 써다 보니 현재 카드 빚이 4,5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. 18억 집 가진 분이 카드빚 4,500만 원이라니 아이러니하죠. 고급 아파트 주거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해보면 관리비는 월 60만 원, 재산세는 월로 계산하면 50만 원, 종합부동산세는 월로 계산하면 월 30만 원, 화재보험 등 각종 비용이 월 15만 원, 18억 아파트라면 주거 관련 비용만으로도 월 평균 15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. 부동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. 서울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는 연 2에 3% 정도만 오르는데 보유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. 반면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. 73세 김병호님은 서초구 22억 아파트를 팔고 김포의 7억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. 15억이 남아서 안전하게 투자한 결과 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이 생겨서
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자, 그럼 이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먼저 자녀 지원 문제부터 해결해 보죠.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. 최소 6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해요. 월 250만 원씩 20년을 쓴다고 계산하면 딱 6억 원이거든요. 그리고 자녀 지원은 월 소득의 8% 이하로만 하세요. 월 200만 원 받으신다면 16만 원 이하로만 지원하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과 미리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. 아빠,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.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지원 기간과 금액도 명확히 정해두시고요. 두 번째로 차량 문제예요. 체면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.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시면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. 할부가 끝나면 최소 7년은 더 타시고, 그 다음에는 중고차로 바꾸시거나 카쉐어링, 대중교통을 병행해서 이용해 보세요. 경차나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차량비는 월 소득의 15%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. 보험료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, 정비는 신뢰할 만한 동네 정비소를 이용하시면 30%에서 50%까지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. 세 번째 주거비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과감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.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. 같은 지역에서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하거나 지방 중소도시로 아예 이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실버타운 같은 고령자 주택도 한번 알아보세요. 주거비는 월 소득의 25%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. 월 200만 원 수입이라면 주거비는 50만 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60대부터는 자산 배분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. 주거용 부동산은 35% 정도로 줄이시고 현금성 자산을 45%로 늘리시는 게 중요해요.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 말이에요. 나머지 20%만 투자용 자산으로 하시되 배당주나 리츠 같은 안정적인 것만 하세요. 60대부터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. 현금 비중을 높여서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지금 당장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. 부동산 시세는 얼마인지, 예금과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,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, 카드 빚이나 대출은 얼마인지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.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. 두 번째, 한 달간만이라도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.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절약할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. 생각보다 새는 돈이 많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. 세 번째,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. 자녀들과 솔직하게 경제 상황을 공유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거예요. 서로 부담 갖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, 60대부터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.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시면 70대, 80대에 정말 어려워집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은
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실수들이에요.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전혀 늦지 않았어요. 자녀 사랑과 체면은 경제력 범위 내에서 하세요.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.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짐이 됩니다. 진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래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